알아요. 제가 먼저 서야 해요. 서아가 잠깐 그 말의 의미를 들었다. 먼저 서야 해요. 그것이 계약의 언어인지 다른 언어인지 서아는 구별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구별이 되었다. 그것은 계약의 언어가 아니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요. 짧게 말했다. 서준도 더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다시 각자의 서류로 돌아갔다. 자정이 지나고 있었다. 서아는 그 시간을 느끼면서 오늘 밤 이 방에서 울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그 사실이 낯설었다. 그러나 부끄럽지는 않았다. 그것도 낯설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밤이었다. 그리고 내일 재혁이 서아 앞에 나타났을 때 서아는 준비되어 있을 것이었다. 그 확신이 이상하게 오늘 밤 이 방에서 왔다. 이 사람의 팔 안에서 처음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내일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서아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서류를 넘겼다. 창밖에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가득했다. 그때 서준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재원이었다. 서준이 받았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서준이 서아를 보았다. 그 눈에 무언가가 있었다. 서아의 등이 차갑게 굳어들기 시작했다. 서준이 천천히 말했다. 재혁이 기자회견 장소를 바꿨어요. 서아가 기다렸다. 장소가 서아 씨 어머니가 계신 병원 로비예요. 병원 로비. 서아는 그 두 글자를 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준이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났다. 서아는 그 소리도 들었다. 방 안의 온도가 조금 내려간 것 같았다. 실제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느껴졌다. 서아가 말했다. 어머니가 입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재혁이 알고 있었군요. 목소리가 평평했다. 서아는 의도적으로 그 평평함을 유지했다. 그 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면 서아 씨가 흔들릴 거라고 계산한 거예요. 서준이 말했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사실만 말하는 어조. 서아는 잠깐 눈을 감았다. 재혁이라면 그랬을 것이다. 3년 전에도 재혁은 그런 사람이었다. 상대방의 가장 약한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곳에 단 하나의 핀을 꽂는 사람. 치명적인 방식으로 정확하게. 서아가 눈을 떴다. 위치를 다시 잡아야 해요. 서준이 서아를 보았다. 병원으로 가는 건 없어요. 서아가 말했다. 단정하게. 재혁이 원하는 공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쪽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해야 해요. 기자회견을 거부하고 먼저 자체적으로 발표 자리를 만들어요. 서준이 잠깐 서아를 보았다. 오전 9시까지 6시간이에요. 충분해요. 서아가 서류를 다시 집었다. 서준이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재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아는 서준이 지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체 발표 자리의 구조를 머릿속에 빠르게 설계했다. 장소, 타이밍, 배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말을 시작하느냐였다. 누가 이 이야기의 주어가 되느냐. 서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언제나 먼저 말하는 쪽이 이야기를 쥔다. 재혁이 그 법칙을 쓰려 했다. 서아가 먼저 쓸 것이었다. 창밖에 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도시는 자정이 넘어도 꺼지지 않았다. 서아는 그것을 잠깐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서류로 눈을 내렸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그 밤을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갔다. 다음 날 오전 7시. 재원이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아는 이미 깨어 있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세안을 하고 커피를 내렸다. 소파에 앉아 마지막 서류를 다시 읽고 있었다. 서준의 방에서는 아직 소리가 없었다. 재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아 씨, 저 재원인데요. 알아요. 말해요. 그게 저도 방금 알았는데요. 재원이 잠깐 멈추었다. 사장님이 어젯밤에 미래일보 대주주 인수건을 진행하셨어요.
서아가 손에 쥔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뭐라고요? 개인 자금으로요. 제가 관여를 못했어요. 사장님이 단독으로 진행하셨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 계약서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고 처음 알았어요. 재현의 목소리가 살짝 경직되어 있었다. 아마도 서아의 반응을 예측하면서 말하는 어조였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원이 계속 말했다. 미래일보가 재혁씨 측 루트로 기사를 낼 예정이었잖아요. 그 기사 이제 못 나와요. 대주주가 바뀌었으니까 편집 라인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재조정됐고요. 재혁씨가 그쪽에 넘긴 자료 아마 지금쯤 어디서도 쓸 수 없는 자료가 됐을 거예요. 재원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48시간도 안 걸렸어요. 어젯밤 12시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지금 7시니까 7시간이에요. 서아가 말했다. 알았어요. 그것뿐이었다. 재원이 내하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서아는 핸드폰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커피가 식고 있었다. 서아는 그것을 느끼면서 방금 들은 말을 다시 정리했다. 개인 자금, 단독, 하룻밤, 미래일보 대주주 인수, 계획에 없는 일이었다. 두 사람이 어젯밤 함께 세운 계획에 그 항목은 없었다. 서아의 시나리오 어디에도 없었다. 서준이 제안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서준은 했다. 밤새 재현에게 전화를 걸고 서류 작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했다. 서아가 옆에 앉아있는 동안 서아는 그것을 몰랐다. 몰랐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느껴졌다. 몰랐다는 것이 놀라움인지 다른 무언가인지 서아는 바로 이름을 붙이지 못했다. 복도에서 소리가 났다. 서준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서준이 나왔다. 셔츠를 갈아입었다. 어젯밤과 같은 색의 어두운 셔츠였지만 다른 옷이었다. 서준은 서아를 보았다. 서아가 이미 깨어있는 것, 커피가 식어 있는 것, 핸드폰이 소파 옆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서준이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갔다. 커피를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서아가 말했다. 미래일보요. 서준이 멈추지 않았다. 커피 머신의 소리가 났다. 재원한테 들었어요. 서준이 말했다. 그렇군요. 왜 말 안 했어요? 서아가 물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날카롭지 않았다. 그냥 낮았다. 서준이 커피 머신 앞에 서서 말했다. 어젯밤에 말했으면 서아 씨가 말렸을 거예요. 서아가 잠깐 그 말을 들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요. 말렸을 거라는 걸 알면서 네, 서준이 컵을 꺼냈다. 커피를 따랐다. 서아에게로 가져왔다. 식은 커피 잔 옆에 새 컵을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서아 앞에 서서 말했다. 개인 자금이에요. 회사 자산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약 범위 밖이에요. 서아가 서준을 올려다보았다. 그게 지금 중요한 말이에요? 서아 씨가 계약 범위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요. 서아가 잠깐 입을 다물었다. 서준이 맞았다. 서아는 그 말을 하려 했다. 계약에 없는 항목이라고,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그러나 서준이 먼저 그것을 잘라냈다. 서아가 말했다. 개인 자금이 얼마나 들어간 건지 알아요? 알아요. 그 규모를 알아요. 서준이 말했다. 짧게, 사실을 확인하듯. 그리고요? 서아가 물었다. 서준이 서아를 보았다. 그리고 아무것도요. 짧은 정적이었다. 서아는 그 말을 들었다. 그 말 안에 들어있는 것을. 그리고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는다는 것. 설명도, 이유도, 기대도 없다는 것. 서아가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날 이용하는 개 계획이었다면 나도 당신을 이용하는 개 계획이었어요. 서준이 기다렸다. 서아가 계속 말했다. 그런데 당신은 계속 계획 밖의 일을 해요.
서준이 서아를 보았다. 서아가 커피를 집었다. 한 모금 마셨다. 뜨거웠다. 어젯밤 식었던 것과 달리 이 온도가 제대로 된 온도였다. 고마워요. 서아가 말했다. 두 글자였다. 짧았다. 그러나 서아가 그 말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짧지 않았다. 서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서아를 편하게 했다. 서준은 고맙다는 말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받아내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체 발표 자리 오전 11시로 잡아요. 장소는 재원 씨한테 연락할게요. 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혁은 지금쯤 미래일보 쪽에서 연락을 받았을 거예요. 알 거예요. 카드 하나가 사라졌다는 걸. 서아가 말했다. 그러면 다음 카드를 꺼낼 거예요. 어떤 카드요? 서아가 서준을 보았다. 직접 말하는 거예요. 재혁이 자기 입으로 어딘가에 나타나서 기자들 앞에서든 SNS든 언론사를 잃었으면 다른 방법을 찾겠죠. 서준의 눈이 조금 좁아졌다. 서아가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서아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준비해둔 서류 파일을 꺼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어젯밤 서준에게도 보여준 것들이었다. 그러나 하나가 더 있었다. 서아가 그것을 꺼냈다. 진료 기록 원본, 병원 직인이 찍힌 서류, 날짜, 담당 의사의 서명, 처방 기록, 그리고 그 기록이 증명하는 것. 3년 전 서아의 몸이 무너졌을 때 재혁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알면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 서류는 언제나 가지고 있었다.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누군가가 이것을 협박 수단으로 쓰려 한다면 그보다 먼저 이것의 의미를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협박이 되는 이유는 상대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서아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기가 된다. 재혁의 무기가 아니라 서아의 무기가 된다. 서아가 파일을 닫았다. 안으로 넣었다. 가방에 집어넣었다. 서준이 서아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들어오지 않고 문틀에 기댄 채로. 서아가 고개를 들었다. 다 들었어요? 서준이 말했다. 그 파일 오늘 직접 꺼내려고요. 서아가 대답했다. 네. 서준이 잠깐 서아를 보았다. 괜찮아요? 낮고 무심하게 물었다. 그 어조가 낮고 무심해서 오히려 진심처럼 들렸다. 서아가 짧게 말했다. 재혁이 그 기록으로 뭘 하려 했는지 알잖아요. 제가 먼저 열면 재혁이 닫을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서준이 말했다. 괜찮냐고요? 서아가 멈추었다. 서준의 눈이 서아를 보고 있었다. 질문의 대상이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서아는 알았다. 서아 자신을 묻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서아가 눈을 마주쳤다. 괜찮아요. 이번에는 전략을 말하는 어조가 아니었다. 그냥 사실을 말했다. 어젯밤에 충분히 무너졌으니까. 서아가 덧붙였다. 약간의 냉소가 섞여 있었지만 뼈대는 솔직했다. 서준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다. 서아는 그것을 보았다.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붙일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느꼈다. 서준이 문틀에서 몸을 일으켰다.